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골라 듣는 재미까지 있는 자신만만 조용기술자 강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문제를 이제 푸는 내용들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다지기 11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계속 앞에 지구온난화 문제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생기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미세먼지가 왜 또 대기오염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목이 미세먼지를 실제 이제 그 흡수하고 그 다음에 뱉어내는 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또 대기오염 아까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S 화합물하고 황화합물하고 질소화합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화합물, 그죠? 탄소화합물에 관한 내용들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아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기 오염 물질 중에 하나였죠. 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저 미세먼지가 탄생을 한다 했습니다. 진짜 탄생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자, 이제 기후 변화하고 사실은 다 같은 어떠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미세먼지가 탄생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 이게 이제 수목하고 그러면 관계가 왜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공원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에 우리가 시설물 이제 적용해서 하는 것 보면 실제로 시설물을 막 잔뜩 만들잖아요. 그죠? 저는 시설물 중에서도 제일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밑에 어린이 놀이터 포장에 화강석 포장 어린이 놀이터에는 화강석 포장을 안 하죠. 그 뭐죠? 그 고무 탄성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포장 중에 화강석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솔직히. 왜 그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또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ILP 포장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콘크리트 포장도 우리가 투수 콘크리트를 쓰죠. 그죠? 아스팔트도 마찬가지고 아스팔트도 투수 아스팔트 이런 것도 씁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이 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 2년 전에 포장을 전부 다 바꾸는데 저 똑같은 시멘트 포장이에요. 시멘트 이제 어떤 저 포장인데 우리가 IL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걸 블록하게 앞둔 형태죠, 그죠? 근데 이런 것을 넓은 어떤 30cm, 30cm의 어떠한 것을 바꾸면서 아예 똑같은 시멘트죠. 재료는 다 똑같은 시멘트예요. 근데 이렇게 블록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바꾸느냐는 거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투수형의 어떠한 블록 풀상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똑같이 바꾸면서 왜 돈 들어가면서 이렇게 폐기물을 만드느냐는 거죠. 저는 그 폐기물을 만든다는 자체, 저는 포장 뭐 바꿀 수는 있는데 폐기물을 만든다는 자체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죠. 우리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원에 저도 뭐 많은 어떤 그 심의를 해보면서 포장 자체가 투수성 포장을 왜 만드는가를 모른다는 거죠. 화강석, 판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물론 편의를 위해서 있습니다. 탄성이 있어서 뭐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어린이 어떤 안전을 위해서 탄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좀 뭐 그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산책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탄성 포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밑에 불투수성이죠. 그죠? 전부 다 시멘트로 전부 다 발라놨다는 거죠. 시멘트 몰탈로 붙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도시 온도의 어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까 물질도 물질이지만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는데 우리가 온난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도시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환경의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다양성 어떤 그 환경의 어떤 다양성, 소비의 다양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온도가 우리가 높아지는 그런 폐기물 여러 가지가 많이 소비하던 패턴이 다양하니까 그런 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불투수성 포장, 정말해서 도시의 어떤 복사열 문제라는 거죠. 태양이 이게 뜨거운 태양이 안 비추면 좋은데 태양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비추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를 해서 이 토지에서 흡수를 해서 그냥 토사 같으면 흡수를 해서 복사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콘크리트 포장은 수화열 자체도 있고 그 다음에 복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그 복사도 많이 해놓으니까 자꾸 열이 높아지는 데다가 소비하는 패턴 자체에서도 열을 발생을 하고 계속 도시의 자체가 그리고 빠져나가는 공기도 없고 이 열 자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자체가 전부 다 건물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에 머무는 열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는 어떤 미세먼지에서 전부 다 열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도시는 점점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에만 뜨거워지는 거 아니죠. 그죠? 인간의 열기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이런 소비에 의해서 실제로 도시에 머무는 열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기후 변화의 어떠한 시초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늘 지금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이제 미세먼지가 이런 과정에서 생기고 미세먼지는 결국은 또 온난화의 어떠한 주범이 또 되는 거죠. 그 찬찬한 입지 안에 전부 다 열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겨울에 모옷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모옷이 왜 따뜻하죠? 양모, 털옷이 왜 따뜻하냐면 기공이 많기 때문이죠.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어떤 저는 기공을 가진다라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만큼 그런 미세먼지가 정말 수없이 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전부 다 열을 다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앞에 우리가 계속 어떤 소비 패턴을 바꿀 수가 없다면 자, 어차피 소비 패턴을 자동차 타면서 걸어 다니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전거 아무리 권장을 해도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결코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 타고 다니지 않는 이상 따고 19세기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패턴을 최소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또 우리가 또 방법은 또 그것을 또 최소화시켜주는 어떠한 발생된 것을 또 최소화시켜주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조경가가 할 일이 아니고 그것에 몸담아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또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온도를 저감시키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도시 온도를 저감을 시키려고 보니까 복사열을 또 낮춰주는 방법이죠. 복사열을 우리가 낮춰주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열을 낮춰주려고 보면 우리가 앞에 태양이 내리쬐는 것을 뭔가 막아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 막아주는 것은 뭘로 하죠, 여러분? 뭘로 지금 막아줄 거예요? 전부 다 앞에 그늘막을 칠 수도 없고 그늘막 대신에 우리가 수목이 하는 거죠. 그죠? 수목이 수관에서 하는 거야. 우리 좀 나무가 이상한가요? 그 수관에서 우리가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양은 어떤가요? 지금 토사가 그냥 맨바닥에 자랄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포장을 최소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해서 수야열 생기고 복사물 그 다음에 물도 그냥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되게 뜨겁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수성 포장이라는 것은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 공기 투수성 포장은 그 기공 안에 물을 머금는 거죠. 그죠? 산소를 머금는 거죠. 그래서 투수성 포장이라는 것은 물 자체를 투수하는 것도 기능도 있지만 그 비가 한번 왔다든지 물을 뿌려주게 되면은 그 기공 자체에 물을 머금고 그 다음에 산소를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장을 우리가 투수성 포장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도시에 수목을 많이 심어서 수간이 넓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태양이 내리쬐는 것을 일단 그늘을 만들어 줘서 직사광선을 피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투수성 포장으로 해서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포장 자체에 열을 덜 발생하게 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시에 물을 도입하는 방법. 물이 있으면 직접 이거 물 자체를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조금 시원한데 도시에 물을 도입을 하면은 훨씬 시원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비열점이 낮으니까. 그래서 도시에 물을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도시에 물을 도입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 때나 막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물을 뭐 있는 하천을 지금은 복개를 하진 않죠. 그래서 복개법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도입을 하는 방법. 물을 도입을 하기가 힘들려면 있는 섭지라도 좀 만들어주자. 아니면 섭지라도 복원을 해주자. 아니면 섭지라도 작은 섭지라도 만들어주자라는 거. 가장 좋은 큰 조건은 어쨌든 물을 도입하는 방법, 분수를 도입을 하든 뭐를 도입하든 또랑을 만들든 간에 어쨌든 도입을 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천, 있는 하천, 그죠? 도시는 전부 다 하천하고 같이 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천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친수 하천을 하면서 하천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시의 그 작은 하천, 소하천들을 전부 다 이제는 확보를 그대로 잘 해주자. 이 하천에, 소하천에 물이 좀 흐르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이 물을 흐르도록 해주려고 보니까 투수성 포장을 해서 우리가 그 물을 전부 다 집수를 하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의 온도를 낮추면 기후에 우리가 최소한 도시의 온도만이라도 낮춰주면 도시 자체의 열, 기후,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최소 막을 수 있고 결국 미세먼지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 또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나무가 우리가 수관이라는 개념. 자, 나무가 이제는 어떻게 하죠? 나무는요, 우리가 호흡, 우리가 정산작용을 하죠. 자, 수목은요, 정산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처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관한 내용은 도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인시티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랑이라든지 이런 저수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투수성 포장, 그다음에 아까 그린 인프라, 그죠? 그린 인프라라는 단어가 다 그런 것 때문에 나왔던 거죠. 그죠? 기후 변화 대응에서 다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오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시 녹화니까 자, 이제 나무가 하는 작용. 앞에 그 중에 앞에 나무는 뭐 때문에 한다고요? 도시의 그 직사광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막아주는 직사광선을 막아줘서 도시의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디에 있어요? 도시 온도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도시 온도 하나 낮추면서 앞에 미세먼지까지도 저감을 해줘요. 이미 공기가 막 확산돼 있고 나쁜데 그것을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저감까지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저감을 해줘요? 나무가 정산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나무가 이래 있으면 그죠? 자, 수관이 이래 있습니다. 그죠? 자, 수관이 이래 있으면 수관은 이 직사광선을 막아서 복사열 자체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각각 수관에 있는 수관은 뭐로 만들어지죠? 결국은 잎이죠. 그죠? 이 잎은 정산작용을 하는 거죠. 정산작용은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 정말에서 대기 중에 있는 CO2라든지 그 다음에 SO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NO 화학물 이런 걸 다 먹는 거죠. 지가 정산작용. 우리 대신에 정산작용. 우리는 안 먹나요? 나는 산소만 골라 먹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이런 화합물, 지가 미세먼지까지 다 먹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정산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잎이 다 있는 것을 먹어주는 거죠. 자, 이제 잎에서 하는 거는 결국은 정산하면서 SO4 있는 거 다 호흡을 하면서 먹고, 근데 요놈의 자식들이 이제 기공하면서 먼지들은 흡착이 되는 거죠. 그죠? 지는 안 들어가겠죠. 우리처럼 폐에 들어가 기관지를 들어가진 않고 기공 자체 내에서 먼지가 사실은 흡착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지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흡착이 되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상록수를 보면요. 상록수가 우리 도로가 차가 많이 다니는데 보면 상록수 보면은 파란색이 아니에요. 초록색이 아니에요. 거무 쭉쭉한 초록색이죠. 전부 다 그 거무 쭉쭉한 거무 틱틱하죠. 그것도 거무 틱틱한 초록색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부 다 그냥 그 시골에서 있는 어떤 상록수하고 도시에 있는 상록수하고 잎의 색깔이 틀려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이거를 전부 다 흡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 합착이 된 거죠. 그냥 그죠? 떼끼듯이 합착이 된 거죠. 그래서 잎에서 전부 다 합착을 해서 그냥 끼어 있는 상태죠. 그죠? 자, 그랬는데 이 합착을 이미 다 그 기공마다 다 합착을 합니다. 자, 근데 겨울 되면 어떻게 하죠? 가을 되면 낙엽이 지죠. 그리고 또 밤 되면 지는 여기에서 산소를 내게 됩니다. 산소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는 지가 호흡할 때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합착을 하게 되니까 자 그래 놓고 입을 다 때우게 되겠죠. 그죠? 다 입을 때우게 되고 근데 그럼 상록수는 지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지는 죽죠. 그죠? 기공이 막혔으니까 죽겠죠. 그래서 누렇게 떠갖고 죽는 경우가 그래서 병충해가 생기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도시에 병충해가 생기는 게 더 확률이 많죠, 실제로. 자, 그래서 어쨌든 산소를 내면서 사람한테 좋은 산소는 온도를 또 낮추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하는 방법은 정산작용을 하고 합착을 하고 산소를 내면서 온도를 낮추게 되고 복사열을 햇빛의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가을에는 입을 떨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산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 질소는 여러분 먹었어요. 질소를 우리가 질산화 작용을 하는 나무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반드시 뿌리혹 박테리아만 질산화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나무도 질산화 작용을 한다라고 연구 논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랬는데 단지 이제 미미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질산화 작용을 많이 하는 것은 뿌리혹 박테리아라 해가지고 많은 어떤 박테리아가 여러 개 공생을 함으로 해서 어떤 토양에 훨씬 좋다라고 나오고 단지 질산화 작용은요 많은 나무들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산화 작용하는 과정 정말에서 질소를 흡수를 하고 이게 이제 섭수를 하고 뿌리로 내려오는 과정 내려오면서 토양의 어떠한 문제까지도 사실은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죠? 토양의 오염 문제라든지 그다음 토양의 오염 때문에 뭐죠? 미생물의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질산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질소를 지금 먹음으로 해서 합착뿐만 아니라 흡수해서 자기가 뿌리에 내룸으로 해서 자기가 커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질산화 과정까지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산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NH4 하니까 암모니아로 과정이 한번 나왔다가 그런 암모니아에서 다시 질산화로 변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NO2에서 그 암모니아하고 또 산소로 또 바뀌었다가 다시 질산화로 되는 과정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화학식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요, 입에서 하는 것이 전부 다 뭐죠? 우리가 나무는 전부 다 아까 앞에 강의 때 뭐라고 했나요? 근원에서 가장 가깝게 해주는데 나무를 어떤 방법, 녹화하는 방법은 결국은 수간이 넓은 나무, 그리고 아무래도 가을에 잎을 떠트리는 나무, 낙엽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녹화할 때는 앞에 많은 나무들이 심는 게 훨씬 낫죠. 왜요? 직사광선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직사광선을 나무가 받아야 되니까, 그죠? 도시 온도를 낮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어떠한 다열의 어떠한 식재, 여러 가지 겹을 시켜서 식재하는 방법을 해서, 그리고 근원에 가깝게 많은 나무를 많은 곳에 심으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층 식재를 하든 아니면은 녹지 어떠한 뭐 군식 기법을 하든 그 다음에 뭐 2열 식재를 하든 3열 식재를 하든 낙엽수로서 이런 과정을 걸치기 때문에 식재를 해준다라는 식재가 기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녹화 방향과 식재 기법은 의외로 여러분들은 다 적을 수 있어요. 앞에 과정하고 온난화 우리가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나온다면, 그죠? 자, 그래서 포장도 아까 투수였던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레인 체인이라는 스톰 레인 체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물까지 투수를 해서 저류시키는 과정까지 우리 또 전부 다 녹화죠. 꼭 녹화라는 것이 나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목으로서만 녹화하는 건 아니에요. 녹화라는 것이 도시에 푸르름을 주는 거잖아요. 푸르름이라는 것이 수목으로만 푸르름이 주는 것이 아니고 물하고 저류 시설을 해서 물 이용도 우리가 하나의 녹화의 개념으로 크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녹화라는 것은 물과 수목, 거기다가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 어떤 바람길까지도 다 녹화죠. 그죠? 저는 여기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시킨다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트워크.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블루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이런 것을 그린 네트워크. 자, 그린이라는 단어 자체를 딱 찾아보면요. 전부 다 바람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늘 녹화는 나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오늘은 나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자, 전부 다 오늘 이제 식재 방향, 식재 기법 오늘 한번 노트를 해서 한 3페이지 정도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했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적을 수 있는가 한번 머릿속 정리를 위해서라도 답지를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